네, 안녕하세요. 조선대병원 김성택입니다. 오늘 포도막염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건강강좌를 마련해주신 한국포도막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감염성 포도막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도막염 환자분들이 이렇게 안과를 다니시다 보면 좀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좀 치료에 반응이 잘 없을 때 좀 전신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들 들으시는데요. 그 이유는 포도막염은 이 눈에만 국한된 경우도 있지만 이 전신의 다른 질환들과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신검사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신검사를 하면 뭐 혈액검사 등의 방사선 촬영, 그 다음에 소변검사, 또 안구 내액검사 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건강검진 하면 이렇게 많이 하는 이렇게 검사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검진을 잘 받고 있는데, 매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때 하시는 그 혈액검사 같은 경우는 일반 저희 건강검진에 하는 혈액검사는 좀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을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여서 일반 건강검진에서 하는 혈액검사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혈액량도 많고 검사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신검사는 포도막염의 원인 감별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내과나 피부과나 정형외과 등 다른 과와 이렇게 같이 진료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포도막염은 좀 다른 눈 질환과는 달리 이렇게 딱 안과 검사에서 바로 이렇게 원인을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백내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각막염이라든지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안과를 가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아실 수 있는데, 이 포도막염은 이게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염증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질환 초기에는 또 진단에 필요한 전형적인 증상들 중에 일부만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포도막염 같은 경우에는 최종 진단하는데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의 원인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좀 다른 질환과는 다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포도막염의 원인은 크게 감염성 포도막염과 비감염성 포도막염으로 나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부분은 감염성 포도막염인데요.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 비감염성 포도막염에 속합니다. 감염성 포도막염은 크게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등이 원인들이 되는데, 기생충으로는 톡소플라스마증, 그 다음에 개회충증, 그 다음에 세균으로는 결핵이나 매독, 바이러스,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감염성 포도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감염성 포도막염으로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종양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감염성 포도막염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염, 안내염이라면 눈 안에서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데요. 이 바깥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를 외인성 안내염이라 하고, 몸 안에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눈 안에 있는 염증이 생기는 것을 내인성 안내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염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에 의해서 이 감염성 포도막염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염입니다. 안내염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미생물이 안구내로 들어가 증식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안구내 조직이 염증으로 파괴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미생물이 안구로 침입하는 경로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바깥에서, 몸 밖에서 이렇게 균이 침입해서 생기는 외인성 감염이 있고, 또 몸 안의 내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내인성 안내염이 있습니다. 이 외인성 감염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눈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와 또 눈을 이렇게 다쳤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내염은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이런 굉장히 현대 수술 기법이나 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력 애호가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술 후 안내염입니다. 저희가 원인은 우리가 수술할 때 주로 환자의 정상 결막 상기균이 안구 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드물게 오염된 기구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이렇게 아프고, 눈 주변이 붓고, 그다음에 눈이 심하게 충혈되는 그런 증상을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빈도는 우리 수술하고 나서, 눈 수술을 하고 나서 한 0.05에서 0.4% 정도로 빈도로 굉장히 드물게 발생합니다. 전체 안내염의 한 60%, 70% 정도 대부분이 그 수술 후의 안내염이고요. 그중 대부분 90% 이상이 백내장 수술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이 더 잘 발생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백내장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증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수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안내염이 생기는 경우도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빈도가 높습니다. 위험 인자는 당뇨병, 면역 억제 환자, 장기 스테로이드 사용 환자, 안검염, 또 눈물길 폐쇄 환자, 이런 환자들은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치료는 항생제를 눈 안에 이렇게 주입을 하는 주사 치료나 그다음 유리체 절제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가 시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백내장 수술을 많이 받으시는데, 백내장 수술 이렇게 수술을 받으시려고 보면 이제 수술 동의서라는 거를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요. 그 수술 동의서에 보면 굉장히 이제 막 무서운 말들이 써여 있고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안내염입니다. 그래서 안내염이 생기면 뭐 눈이 실명할 수도 있고, 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수술 동의서에 보면 이게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지만 생기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질환입니다. 다음은 외상 후 안내염입니다. 전체 안내염 중에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요. 눈을 이렇게 어떤 외부 인자에 의해서 다쳤을 때 눈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안내염입니다. 위험 인자로는 토양에 오염된 비금속성 안군의 이물이나 또 식물 같은 것에 노출된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치료가 수술이 늦어졌을 경우, 그 다음에 애완동물이나 야생동물의 발톱에 다쳤을 경우, 그런 경우가 이런 안내염이 잘 생길 수 있는 위험 인자입니다. 증상으로는 여기 눈에 다쳤을 때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심하게 진행되거나 충혈이 심해지고, 그다음 눈 안에 이렇게 전망 충동 같은 염증성 물질들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는 앞에서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눈 안에 이렇게 주사를 하거나 유리체 절제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인성 안내염입니다. 내인성 안내염은 앞에 두 안내염과 달리 외부에서 균 침입이 없는데 몸 안에서 내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내염입니다. 전신 감염증의 경과 중에 화농성 감염이 있는 그 간이나 폐 같은 곳에서로부터 이 미생물이 이 피를 타고 안구 조직에 도달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증상은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이 아프거나 충혈이 생길 수 있고요. 전체 안내염의 한 2에서 8%를 차지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고, 굉장히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또 심장질환이나 악성 종양에 있는 경우에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전신적으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눈 안에 항생제를 주사하거나 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 매독입니다. 우리가 매독이란 질환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부분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전신질환입니다. 보통 증상으로는 이렇게 성기에 궤양이 발생하거나 피부 발진이 보통 일반적으로 발생하는데, 드물게 눈으로도 이게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시력 저하와 안구 통증, 충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진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치료는 페니실린 같은 전신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눈 매독으로 인한 포도막염이 발생했던 환자 증례인데요. 69세 여자분인데 양쪽 눈의 시력 저하로 2달 전부터 양쪽 눈 포도막염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없으셔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위에 사진이 처음 사진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전반적으로 눈 안 조직이 이렇게 뿌옇게 관찰돼서인데,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해보았더니 매독에서 양성이 나왔고, 페니실린 항생제 주사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더니 아래 사진처럼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눈 결핵입니다.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한 10만 명당
1명 정도로 일본의 4배 정도로 아직도 OECD 가입국 중에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결핵이 눈에도 이렇게 침범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한 폐결핵 환자 중에 한 1% 정도에 굉장히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맥락막 결핵종이나 맥락막염, 유리체염, 압박염증, 안구염 이런 양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치료는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안내 염증을 치료하는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눈 결핵으로 진단받았던 환자분 증례인데 20세 남성에서 이렇게 비문증과 시력 저하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치료에도 호전이 없으셨던 분인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결핵이 양성 소견이 보였고 또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봤더니 결핵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내과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결핵을 진단을 받고 결핵약을 복용하였더니 이런 시력 저하가 좋아졌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다음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포도막염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눈에 포도막염을 일으켜서 심한 경우 급성 망막 괴사라는 굉장히 무서운 급성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원인으로는 우리 대상포진 바이러스와 또 단순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안구 통증, 충혈, 비문증, 시력 저하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급성 망막 괴사의 합병증으로는 우리 열공 망막박리나 허혈 시신경병증 같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전신 투여하거나 또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열공 망막박리 같은 만약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나 또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급성 망막 괴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질환이 반대쪽 눈까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급성 망막 괴사로 진단받았던 환자분의 증례인데요. 63세 여자 환자분으로 오른쪽 눈 시력 저하로 내원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눈 안에 이런 하얀 조직 이렇게 염증 소견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혈액 검사를 했더니 대상포진 바이러스 양성이 나와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하고 또 이 부위에 이렇게 레이저 치료를 해서 시력을 보였던 환자분 증례입니다. 다음은 거대세포 바이러스 망막염인데요.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 망막염은 일반 면역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서는 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런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분이나 골수 이식을 받은 환자분, 또 이렇게 에이즈 환자나 이렇게 악성 질환에 대해서 항화학요법을 포함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에서 잘 생기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안구 통증이나 충혈, 비문증,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망막 괴사나 열공 망막박리, 허혈 시신경병증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전신 투여함으로써 저희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중의 하나인 눈 톡소플라즈마증입니다. 이 톡소플라즈마증은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감염되는 질환인데요. 감염이 되는 경로는 우리가 고양이의 배설물을 만지거나 또 이렇게 그 배설물에 감염된 흙을 접촉하는 경우에 감염될 수 있고 또 오염된 덜 익힌 고기를 섭취하는 경우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에 뭐가 떠다니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증상들로 오시는데요. 진단으로는 눈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한 그 검사 소견과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항생제 전신 치료를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눈 톡소플라즈마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분의 증례입니다. 50대 남자분으로 오른쪽 눈 시력 저하로 오셨는데 포도막염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없으셔서 오셨습니다. 눈 사진을 보면 이렇게 그 하얗게 빛나는 양상으로 염증이 침범한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톡소플라즈마증이 양성이 나왔고 그에 맞춰 항생제를 1, 2개월 동안 치료를 복용을 하였고 그 이후에 이렇게 그 염증 소견이 많이 안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 개회충증입니다.
개회충증은 개회충의 알에 감염된 음식, 물, 분비물 등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인데요. 식생활 습관상의 생고기나 생간의 섭취와 관련이 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증상으로는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런 비문증, 시력저하, 충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진단은 눈의 그런 검사 소견과 혈액 검사를 종합하여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우리가 특히 기생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기생충약을 복용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눈 개회충증으로 진단받았던 환자분 증례입니다. 45세 남자분이 왼쪽 눈이 시력이 떨어져서 1개월 전부터 포도막염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없어서 이렇게 내원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눈 안 조직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염증이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았더니 개회충증에서 양성을 보였고, 그래서 기생충약을 2주간 복용을 하고 이렇게 하얗게 염증이 있었던 것이 깨끗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막염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지만, 이렇게 약물 치료에도 호전이 잘 되지 않거나 또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 다른 원인,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들을 포함해서 그런 전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신평가를 통해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도막염과 함께 다른 전신 질환이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과 진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